그리스 사태로 우려됐던 외인들의 국내 증시 투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한때 2,000선이,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죠.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지만 심리적 지지선 붕괴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전망과 전략, SK증권 여의도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한때 코스피는 2,000선이 붕괴됐었고 코스닥도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일단 낙폭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심리적인 지지선의 붕괴는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현재 양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참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촉발됐던 위기감이 이제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이 장중한 때 심리적 지지선으로 이겨졌던 2,000포인트 선이 붕괴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700선이 붕괴되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5일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서 유입되면서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 활발하게 유입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11포인트 상승한 2,027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0.21포인트가 하락한 726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등은 다소 위안감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아직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저 또한 오늘장의 반등은 자율적인 반등인데 이 반등이 진정한 바닥 확인이라든지 상승 전환으로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 가운데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사태는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었는데 국내 증시의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이 더 큰 악재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리스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스 사태가 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벌써 2, 3년 전 길게 보면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다 하더라도 지지난달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태가 결국 그렉시트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에 따른 주가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오히려 본토보다는 머나먼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이 더욱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의 급락 또한 국내 시장의 악재로 크게 작용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그리스 사태뿐만 아니라 이 중국 사태의 영향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6월 달에도 국내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약 1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지난 6월 달에도 보였죠. 코스닥 시장에서 187억 원 외국인 투자가 매도했습니다. 근데 7월 달 들어서도 이 매도세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이제 거래일 상으로 오늘까지 7거래일 거래가 됐는데요. 거래일수로 이 9일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규모도 2천억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매도 여부는 원달러 환율 동향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환율 시장이 1,133원 90전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환율 시장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든지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은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원달러 환율 동향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 주목해야 할까요? 네. 자,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 꼭 지켜봐야 될 이벤트가 굵직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본다면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그리고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통위가 결국 동결
기준금리를 1.5% 동결했죠. 이미 전문가들 예상치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을 유로존 정상회의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 사태가 추가적으로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렉시트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유로 정상들이 그리스 총리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 대응책이 어떻게 나오냐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입니다. 오늘 참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보다 더 심했죠. 과거 우리나라 옛날 그 투기장 시절의 국내 시장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3% 장중 초반 한때 하락했다가 종가는 6%가 급등하면서 오늘 일교차가 무려 10%가 됐습니다. 10%가. 이렇게 무슨 투기장과 같은 이런 급등락 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고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32%가 급락한 이후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아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시장도. 그래서 내일 주말입니다. 금요일장이고 모레 다음 주까지 중국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야 될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본 투자자분들 우리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저점과 고점을 만들려 하지 말고 이 큰손 세력들이 저점과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냥 편승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은 변동성이 심한 너무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발빠른 투자자들 아니면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승세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다음 주 시장 흐름을 보고 나서 방향성이 정해질 때 그때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춘 보수적인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꼭 기회의 장이 펼쳐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알겠는가 하는 느낌은 오는데 그 느낌을 알고 나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 다시 말해서 투자할 자금을 이미 다 날렸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투자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여의도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